분노한 백제의 성왕은 총공격을 명령했다. 성왕의 아들이 이끄는 백제 3만 대군은 신라 관산성을 향해 진격해 들어왔다. 전쟁 초기 신라군은 그런 백제를 당해낼 수 없었다. 당시 전황을 기록한 삼국사기는 다급해진 신라 군사령관이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한다. 이때 달려온 장수가 바로 삼년산군 출신 장수 도도였다. 당시 도도는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의 비장으로 한강유역 방위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비장이란 것은 바로 요즘으로 하면 이제 보좌관 정도 할 수 있는데, 김무력의 비장으로서 삼년산군 출신의 도도가 있었다는 것은 삼년산군 지역, 바로 보은 지역의 사람들이 신주의 방어에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 이 낮의 교통로상에 있는 보은 지역을 통과하려는 그런 성왕을 비롯한 백제군의 3만 명의 백제군의 침입이 있었을 때 삼년산군 출신이었던 도도가 이 전투에 참가하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도가 이곳의 지리를 가장 잘 알겠죠. 한편 성왕은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50여 명의 친위 부대만을 대동하고 전장으로 향한다. 이 첩보를 입수한 도도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삼년산성 아래쪽 관산성 부근에서의 일이었다. 뜻밖의 기습을 당한 백제 성왕. 그는 이 전투에서 처참하게 전사하고 만다. 성왕의 죽음으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됐다. 기록은 살아서 돌아간 백제군은 아무도 없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그 전과의 주인공이 바로 삼년산군 출신 장수였음을 분명히 언급해두고 있다. 이로써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은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그 영토 또한 급속히 확장돼 나간다. 이쪽은 그 이후에는 아마 중요한 군사 물자를 보급해 준다거나 한강유역 진출하는데 어떤 이 제2전선의 두 번째 전선에서 최전선에 어떤 그 물자를 공급해 준다거나라고 하는 배후지로서 기능을 했던 것이고, 따라서 이런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한강유역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 영역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라의 한강 진출은 곧 서해안 지역까지 연결됐다. 이것은 당나라와의 직접적인 교통로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 행보였다. 삼년산군. 이 삼년산성 출신의 장수가 이 성왕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그런 사실은 이 삼년산성 출신의 장수들의 이 전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삼년산성에는 얼마나 많은 군사가 주둔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 안에는 망을 보거나 또 성벽을 타고 올라오는 적을 방어하는 이 곡성 주변으로 이 평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막사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성 안은 크고 작은 언덕들이 있어 그 안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산길을 걷는 것 같은데요. 성 한가운데에는 1000평은 좋게 넘어 보이는 넓은 평지가 나옵니다. 군사들을 훈련시키던 연병장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이 됩니다. 그 연병장 위쪽, 이 성에서 가장 높은 이 지역엔 장군이 머물러 씀직한 그런 건물터도 보입니다. 현재 이 건물의 크기나 형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단 병력 정도의 이 대규모 병력이 주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고 6개에 달하는 우물이라든가 또 논밭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런 추정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철저히 막아내는 것은 물론 적의 어떠한 공격도 버텨낼 수 있도록 물과 식량의 이 자급자족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두 사람의 기술자,
또는 200명의 노동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라는 어떻게 해서 이런 대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을까요? 486년 신라는 삼년산성을 개축하면서 일선계에서 3,000명을 동원했다. 3,000명. 당시 그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당시 실제로 그 군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고구려가 최강시의 군사력이 30만이거든요. 그 컸던 나라가. 신라나 백제 같은 경우는 아마 10만이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원에 있는 그 3년산성을 축조하는데 3,000명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인력을 동원한 거죠. 그것을 3년씩이나 동원을 해서 축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 3년산성의 그 중요도가 얼마나 참 그때 깊게 각인되고 있었나. 그렇다면 신라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3년산성의 공사를 맡았던 일선계, 즉 일선지역이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삼국사기 지리제에 의하면 일선은 지금의 선산군. 보은에서 60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성을 보수하면서 왜 신라는 3년산성 주변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했을까? 하나의 그 성을 쌓을 때 여러 지역, 굉장히 원거리에서 노동력이 동원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선군에서 많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삼년산군 지역에서 그렇게 신라가 철저하게 그 이 주변을 지배할 수 없었던, 다시 말해서 군사적 거점은 설치할 수 있어도 행정적인 그 영역으로서의 통치는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소가 된 게 아마 삼년산성을 축조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을 배경으로 행정적 통치까지 가능해졌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신주 군주의 휘하에 도도와 그 도도가 거느리고 있던 상당수의 그 삼년산군 주민들이 신주 병력으로 흡수되었다는 겁니다. 국경지대의 공사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 그것은 어떤 수준이었을까? 3년산성보다 70여 년 뒤에 세워진 단양 적성비를 보면 공사 책임자 중 중앙관리와 지방관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의 관리 이름을 적으면서 직명에서 관등까지 모두 표기했다. 관리들의 서열과 직책이 이미 세분화돼서 체계가 잡혀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라는 협조하는 세력과 이탈하는 세력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 적성비에 나오듯이 적성 출신의 그 야이차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포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적성비에 그 나와 있고, 또 그보다 약간 앞선 시기이지만은 그 울진 봉평 신랍이 연대는 524년의 것입니다만은 그게 보면 막 이 이탈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 벌을 주는, 형을 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방민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그 사용 그 함으로써 아마 신라가 가능하면 주민들을 그 포섭하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